세계 3대 창조도시 석학이 있습니다. 사사키 마사유키라는 사람과 이 리차드 플로리다, 그 다음에 찰스 랜들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플로리다 교수가 한 도시의 창조성의 지표로 삼은 게 용광로 지수입니다. 외국인이나 이민자 비율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낯선 사람이 얼마나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광주가 낯선 사람들이 많습니까? 결혼 이주 여성들은 많아요. 그것도 엄청난 우리의 자산입니다. 세계의 유수 도시들은요, 특히 문화 도시들은 이 용광로 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가보세요. 거기는 아예 무슬림 지역, 힌두 지역 다 모여있고 다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 따로 산 듯이 보이지만 아니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주고 함께 공존, 공생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두 번째, 보헤미안 지수입니다. 도시의 매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산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음악가, 연기자, 화가, 감독, 사진작가, 무용수 이외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게이지수죠. 다양성의 지표이기도 하고요. 포용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도시가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이 많아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광주가 그렇게 포용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입니까? 아닙니다. 저 광주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광주 살아왔는데 외지 사람들이 와서 정착하기에 참 힘든 도시입니다. 대구?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가 대구 쪽을 얘기할 때 대구가 좀 막혔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막혔습니다. 그냥 우리 역시 진영 논리의 프레임을 달리하고 서로 미움과 배기를 서로 담고 있어요. 우리가 상대를 공격할 것만은 절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도시는 몽상을 시켜주고 몽상하는 일을 또한 보호해주고 또 평화롭게 꿈꾸게 해주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고향성 얘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제부터 사례로 조금 들어가 볼게요. 지역 공동체, 특히 주민 중심의 도시 재생한 사례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데요. 런던에, 여러분 이쪽이 템즈강 주변이 과거에는요, 이쪽이 보면은 공장이 많았던 곳이에요.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9세기에 파리는 아파트에 투자를 했고요. 영국은 공장에 투자를 했습니다. 공장이 많아요. 여기 옥소타워라는 것은 옥소 가리키듯이 고기를 저장했던, 스톡을 저장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게 철거가 되고 여기에 진짜 마철루와 같은 빌딩과 아주 의리한 상권이 조성되게 되어 있었죠. 그걸 주민들이 막아냅니다. 그들이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라고 하는, 이게 코인 스트리트 이쪽 길 이름이죠.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들이 스스로 돈을 모읍니다. 영국의 도시재생 사업의 변천사를 보면요. 처음에는 어떤 식이냐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면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지역 간 경쟁을 시켜요. 다음에 이런 관계죠.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것, 이런 단계들,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단계를 밟죠. 이들은 자기들이 돈을 모아요. 모아가지고 땅도 사고, 근데 그 이전에 대런던 위원회를 설득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 우리 같았으면 절대 안 해줬을 겁니다. 그 말이 들어줘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서로 같은 맥락은 아닌데요. 지금 노트르담 대성당이 좀 화재를 입었고 이후 얼마나 많은 돈이 모였죠?
지금 그걸 복원하고도 남는 돈이 모였습니다. 순식간에 모였어요. 거기에 대한 프랑스 국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어땠을까요? 네? 싸늘해요. 네, 맞습니다. 싸늘합니다. 왜 싸늘할까요? 순식간에 돈이 모였는데 왜 싸늘할까요? 도시에 대한 그들의 사고예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자, 그들이 연대입니다. 솔리다리테예요. 즉 불나고 했을 때 분노를 하죠. 분노를 하죠. 근데 그 분노가 어떤 식으로 표출되죠? 창조적 분노입니다. 일반적 분노가 아니에요. 창조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걸 복원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파리는, 그러니까 노트르담 성당은 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프랑스라는 얘기입니다. 프랑스 국민이고요. 그래서 몇 개의 기업이 돈을 내고 복원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내서 짓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싸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에 마철루가 들어서고 좋은 상권이 조성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집가가 상승되고 나에게 좋다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이들은요. 공동체를 생각하는 거죠.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주민 중심의 재생 사업을 그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익 사업을 해요. 수익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또 다시 거기에 투자를 합니다. 자, 수익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죠?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가 돌아간다는 얘기죠. 이처럼 지역 주민이 중심이 돼서 개발한 사례입니다. 도시를 재생한 사례예요. 이게 우리에게 적용 가능한가?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이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한 출구 전략으로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게 최근에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이 코인 스트리트 커뮤니티가 했던 그런 방식과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지속 가능한 재생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데 제도적 기반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런 것들. 그런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 할 그런 단계죠. 옥스타워입니다. 제가 2년 전인가요? 2년이 채 안 됐네요. 이 끝에가 식당이 참 아름답습니다. 여기서 식사를 했습니다. 사리도 잘 갔습니다. 이 주변을 따라서 전부 그렇게, 이게 이제 영국의 밀레니엄 프로젝트예요. 2000년, 새천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런던을 바꿔보자라고 했죠. 그게 몇 군데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완전 영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런던이 크게 많이 바뀌게 되죠. 그때 이 옥스퍼드 타워도 포함되어 있던 곳입니다. 네. 지역 공동체 중심으로 하는 걸, 이건 또 다른 쪽인데요. 주민 중심이죠. 주민이 나선 건 아니죠. 근데 주민들이 어떤 걸 해온 걸 보고 도와주게 돼요. 관도 나서게 되고요. 무주 프로젝트를 좀 얘기를 할게요.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